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괜히 튀지 말고 조용히 살자. 이 말들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었고 대답이 필요 없는 문장이었죠. 그 말들 속에서 저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볼 기회조차 없이 자랐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곳에서의 삶은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야 할 곳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해야 할 일이 이미 정해져 있었으며, 하루가 끝나면 다시 다음 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하루가 마음에 드는지 힘든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스스로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대신 정해준 길을 따라 걷는 게 당연했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주변의 여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결혼 이야기를 들었고 누군가는 집안일을 맡아야 했으며 누군가는 일터에서 더 이상 묻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누구의 결정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저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때의 저는 남는다는 말을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는 건 그저 남아있는 상태였을 뿐이니까요. 떠나는 사람만이 뭔가를 결심한 사람이고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 결정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막연히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몇 년이 지나면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그 질문은 처음엔 막연했지만 이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누워 있으면서 제 하루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제가 직접 고른 것이 하나라도 있었는지 말입니다. 먹은 음식, 걸은 길, 만난 사람들, 그 어떤 것도 제가 선택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크게 슬프지도 않았고 당장 무엇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아니었지만 분명한 건 마음 한쪽에서 작은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그 질문들은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게 조용히 제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질문이었고 저 스스로도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저는 아직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느끼기 시작한 게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의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크지 않았지만 제 삶에 처음 생긴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제가 알지 못했던 다른 질문들로 조용히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남는다는 건 결정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는 이유를 묻지 않았고 남아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무도 제게 왜 여기에 남고 싶냐고 묻지 않았고 저 또한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건 생각이 아니라 습관이었고 선택이 아니라 관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남아야 할 이유들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말, 여자가 너무 멀리 나가면 안 된다는 말, 지금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말들. 그 말들은 저를 설득하기보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조심스럽게 제 앞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누군가는 지금처럼 지내는 게
오히려 복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들 사이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남아야 한다는 선택은 사실 선택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길을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일터에서도 비슷했습니다. 말을 아끼고 묻지 않고 주어진 일을 넘기지 않으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몇 해가 흘러 있었고 그 사이 저는 조용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저를 지켜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튀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고 눈에 띄지 않으면 불필요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남아있는 선택은 위험하지 않은 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함은 이상하게도 저를 편안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루를 무사히 넘기고 돌아오는 밤이면 마음 한쪽이 늘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잃은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계속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앉아 남는다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속 남는다면 그건 정말 제 선택일까? 아니면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한 결과일까? 그 질문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이 조금씩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이라는 말 뒤에 숨은 체념, 당연하다는 말 속에 담긴 포기, 조용히 살자는 말 속에 묻힌 수많은 미뤄진 질문들. 그 모든 것이 이전보다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직 떠날 준비를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무엇을 버려야 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해진 건 하나였습니다. 남아있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이미 하나의 변화였습니다. 그때부터 남는다는 선택은 더 이상 편안한 답이 아니게 되었고 대신 새로운 질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질문들이 제 안에서만 맴돌던 시절, 저는 여전히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해진 길로 나갔고 해야 할 일을 묻지 않고 처리했으며 저녁이 되면 다시 같은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히 다른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지 못했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침묵 하나에도 이전에는 없던 질문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말은 질문이 되지 않을까? 왜 이 자리는 늘 정해져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하루의 끝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주 우연처럼 들은 이야기가 그 질문들에 다른 방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밖에서 들려오는 방송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디서 들었다는 설명도 없었고 무엇을 다룬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으면 생각이 달라진대. 그 말은 정보라기보다는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말을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정말 어딘가에 존재하는 건 아닐까? 모르는 채로 남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알고 불안해지는 쪽이 더 솔직한 선택은 아닐까? 그 생각이 이상할 만큼 오래 머물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을 가장한 작은 기회를 마주했습니다. 낡은 기계 소리 사이에서 누군가가 제 손에 아무렇지 않게 작은 물건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장치였고 그 순간에도 아무 말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물건을 들고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같은 길이었는데도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고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무언가를 되돌릴 수 없게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의 불을 모두 끄고 문을 한 번 더 확인한 뒤에야 저는 그 장치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확인하려니 숨이 얕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흘러나온 건 낯선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말투도 억양도 제가 익숙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말들 속에는 두려움보다 감정이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말하는 일상이 제 삶과는 너무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상했던 건 그 목소리들이 귀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말 한마디, 웃음 하나가 자꾸 떠올랐고 다음날 일을 하면서도 문득 그 장면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결정을 숨기지 않았고 감정을 조심스럽게 접어두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조금 뒤에는 화면을 통해 그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화를 내고 서로를 바라보며 말하는 장면들.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아도 그 장면들은 이상할 만큼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안에는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극적인 순간만 이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자기 선택에 대해 자기 얼굴로 반응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몇 번이나 되돌려 보았습니다. 줄거리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과 말하지 않는 순간들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도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었고 그 선택이 이상하게도 존중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하나의 생각이 또렷해졌습니다. 저 삶이 부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살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저를 흔들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나는 한 번도 그 가능성을 내 삶에 대입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예전처럼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하루를 반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지 않았다면 묻지 않아도 됐을 질문들이 이제는 제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선택이 갑자기 너무 무거워졌고 그 무게를 모른 척하는 게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삶을 본 순간 저는 떠나고 싶어진 게 아니라 처음으로 남아도 되는지 진지하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아직 결론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제 삶에는 되돌릴 수 없는 기준 하나가 생겨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혼자 품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루를 흘려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있었지만 그 생각이 삶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 사이에서 더 빨리 번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표정과 침묵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마주쳤을 때 괜히 먼저 시선을 피하게 되는 순간들, 사소한 말에도 의미를 찾게 되는 순간들이 자주 늘어났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언니 선이었습니다.
선희 언니는 늘 말수가 적었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눈에 띄지 않았고, 그래서 더 오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언니가 제 옆으로 자연스럽게 걸어오더니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가끔은 여기 말고 다른 걸 생각하지? 그 말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에 가까운 말이었고, 그래서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만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언니의 얼굴에 스쳐간 표정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안도도 놀람도 아닌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대화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말 사이, 침묵의 길이 속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같은 질문 앞에서는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모이기 시작한 건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하지도 않았고 정해진 약속도 없었습니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자리에 머무는 일이 점점 잦아졌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크게 웃지도 크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의 사정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부모를 떠날 수 없다는 이야기,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말, 여기서의 삶이 완전히 나쁘지만은 않다는 고백. 그 말들에는 떠나고 싶은 마음과 남아야 한다는 책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희 언니는 늘 마지막에 말을 꺼냈습니다. 많이 말하지도 않았고 누군가의 선택을 쉽게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대화가 끝날 즈음 이런 말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전이랑은 다르다는 뜻이야.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기도 했고 경고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머물 수는 없다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아무도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서로의 고민을 그대로 두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방식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함 속에서도 균열은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누군가는 괜히 바쁜 척을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생각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고민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늘 조용하던 막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그 울음에는 말하지 못한 선택들이 한꺼번에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각자의 인생을 저울 위에 올려놓은 사람들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만남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가볍게 흩어지지 않았고 각자 돌아가는 발걸음도 유난히 느려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고민한다는 말이 서로에게 작은 책임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함께 고민한다는 건 언젠가는 서로 다른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었고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한 걸음 더 데려갔습니다. 그날이 정확히 언제부터 예고되어 있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자리에 모여도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줄어들었고 침묵은 길어졌으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로 그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고민이라는 말은 언젠가는 결론을 요구하는 질문이었고 우리는 그 사실을 외면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동시에 느꼈습니다. 말을 꺼낸 건 선희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늘 조용히 듣기만 하던 막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그 말에는 어떤 결론도 어떤 선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로 우리의 침묵은 더 이상 서로를 보호해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머물 수 없다는 걸 모두 이해했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서로를 붙잡아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묶어두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각자의 입장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를 두고 떠날 수 없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지금의 삶이 힘들어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에는 비겁함도 변명도 아니고 각자의 사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결론을 냈지만 말로 꺼낼 용기가 없어서라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단단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떠난다고 말하면 이 자리 자체가 무너질 것 같았고, 남는다고 말하면 지금까지의 고민이 모두 부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늘 가장 말이 없던 막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모르겠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짧은 말은 설명도 이유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충분히 흔들었습니다. 그 말은 떠난다는 선언도 남겠다는 약속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뜻만큼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계기로 대화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린다는 건 상대의 삶을 대신 책임지겠다는 뜻이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늦게 흩어졌습니다. 누가 먼저 일어났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각자가 돌아가는 뒷모습만은 유난히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들에는 서로 다른 결론이 이미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이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누군가와는 같은 길을 걷지 못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 갑자기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날 우리는 갈라졌습니다. 길이 달라서가 아니라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무게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은 저를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떠난다고 해서 모두를 데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는다고 해서 모두를 지켜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함께라는 말에 기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누군가와 나눌 수는 있어도 대신 해줄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진 뒤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함께 고민하던 얼굴들이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게 되자
마음 한쪽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허전함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의 무게는 각자의 몫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라진 자리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침묵 속에서도 누군가의 숨소리나 아주 작은 기척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내를 털어놓지 않아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예전처럼 조용한 사람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히 다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건 후회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굳이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았어도 됐던 건 아닐까? 그런 질문들이 밤이 되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에게는 끝없이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하루를 살아간다면 이 불안도 조금은 옅어지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 상상은 잠시 저를 유혹했습니다. 돌아간다는 건 결정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아예 결정을 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선택과 비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돌아간 제 모습을 조금 더 떠올려 보자 마음이 먼저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너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묻지 않고 선택하지 않은 채 하루를 넘기고 있는 얼굴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돌아간다는 건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제 삶을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라는 걸 말입니다. 왜 그대로였는지, 왜 묻지 않았는지, 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는지, 그 질문들에 평생 대답하며 사는 건 저에게 너무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로 저는 조금씩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식적으로 마음을 다잡았다기보다는 뒤를 돌아보는 순간마다 다시 같은 설명을 처음부터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숨이 찼는데 뒤까지 감당할 여유는 제게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잠이 쉽게 오지 않았고 작은 소리에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에 대한 질문도 가끔은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성격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두려움은 누군가에게 떠밀려 생긴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서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불안은 견딜 수 있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도망치듯 흘러가는 불안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문득 혼자 걷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발을 옮기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점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흘러가고 있었을 뿐 걷고 있다는 감각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해졌기 때문도 아니고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선택을 끝까지 감당해보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적어도 이 과정만큼은 제 삶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다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아직 결말은 알 수 없었고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만큼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뒤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건 잊겠다는 뜻이 아니라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걸 그때 비로소 제 마음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곧바로 달라질 거라고 어렴풋이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달라진 건 겉모습이 아니라 제 안의 감각이었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흘렀고 하루는 예전과 비슷하게 지나갔지만 그 하루를 받아들이는 방식만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건 이상할 만큼의 공백이었습니다. 늘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결정을 미루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버티던 시간들이 갑자기 사라지자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공백은 편안함이라기보다 어색함에 가까웠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종종 함께 고민하던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 끝내 알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아직도 같은 자리에 남아있을 것 같은 얼굴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제 선택이 누군가의 삶과 어긋나 있다는 사실이 조용히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희 언니의 얼굴이 유난히 자주 떠올랐습니다. 늘 마지막에 말을 하던 사람, 누구의 선택도 쉽게 단정하지 않던 사람. 언니는 끝내 저에게 자신의 결론을 말하지 않았고 저 역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주 우연히 언니가 앉아있던 자리를 멀리서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여전히 예전과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은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언니가 떠났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같은 고민을 하던 시간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장면은 저를 주저앉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선택을 가볍게 여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걷는다면 함께 고민했던 시간들까지 모두 무의미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제 발걸음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선택 이후의 시간은 자유롭기보다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정해준 대답 뒤에 숨을 수 없었고 어떤 상황이든 제 몫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그 책임은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피할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불안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 다른 길은 없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던 건 그 질문을 누군가 대신 답해주길 바라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질문들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 자체로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던 시간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더 힘들지만 더 진짜 같았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조금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얼굴은 선택 이전의 나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것. 더 강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무엇을 외면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얼굴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로 저는 제 하루를 조금씩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결정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했고 사소한 선택 앞에서도 잠시 멈춰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이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제 삶이 제 손 안에 있다는 감각을 놓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선택 이후의 시간은 행복으로 가득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내 삶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그 확신은 크게 소리내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다시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택의 끝이 어디일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시간을 끝까지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그 마음이 다음 걸음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옮기게 하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끝에 서면 모든 것이 정리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선택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질문의 시작에 가까웠습니다. 그 질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이제는 제 일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지금의 제 하루는 겉으로 보면 특별할 게 없습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가 끝나면 다시 조용해집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하루가 누군가의 판단이 아니라 제 선택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은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문득 떠오릅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끝내 알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나름의 선택을 감당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집니다. 그 생각이 제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선택을 대단한 용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더 이상 제 마음을 속이지 않고 살아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돌아보면 이 선택은 도망과 닮아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멀리 가버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이라면 뒤를 계속 확인해야 했을 겁니다. 쫓아오는 게 있는지, 되돌아갈 길이 남아 있는지 끊임없이 살폈을 테니까요. 지금의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앞을 보며 제 몫의 시간을 하루씩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고 선택이 항상 옳았다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계속 걷고 있는 이유는 이 삶이 적어도 제 삶이라는 감각을 놓치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문득 혼자 앉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지금의 저는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견디고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 상상을 하는 순간 이 선택의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결과로 제 선택을 설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해졌는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 덕분에 저는 제 삶을 한 번은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탈북의 이야기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보다 왜 멈추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디로 갔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으로 스스로를 선택했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택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결국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제 하루가 제 것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흔들리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끔은 이 길이 맞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흔들림이 제 선택 위에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오늘의 저는 충분합니다.